올해 72, 내 이름은 김영순이다. 사람들은 나를 안정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말한다.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11년. 그동안 별 탈 없이 살았지만 올해 내 평생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은 평범한 새벽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이미 이때부터 시작됐던 것일까? 나는 꿈속에서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기분에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들린 건 탁자 위에서 진동하는 핸드폰 소리였다. 시계를 보니 312.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나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내 몸 전체가 얼어붙었다. 발신자 김미자 엄마. 나는 28년 전 엄마의 장례식을 치렀다. 관 뚜껑이 닫힐 때 내 손을 붙잡고 울던 내 모습까지 생생하다. 그 엄마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다. 처음엔 스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화면 하단의 번호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3217. 엄마가 생전 마지막까지 쓰던 번호 뒷자리. 나는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결국 떼어낼 수 없는 시선으로 전화를 받아버렸다. 여보세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영순아. 그 목소리.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시 들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엄마? 영순아, 나다, 엄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벌벌 떨었다. 목소리는 확실히 엄마의 것이었다.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숨소리까지 동일한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말. 내가 곧 큰일을 겪는다.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소리야, 어떤 일이? 그 아이를 살려라. 어떤 아이? 우리 집에 또 온다. 이번엔 내 손주 차례다. 손주? 누구 말이야? 그 아이 준성이. 조심해라. 그 애 데리러 간다. 순간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엄마는 몇 번이나 강조하곤 했다. 영순아, 우리 집은 누군가 계속 차례를 가져간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리고 통화는 뚝 끊겼다. 하지만 악몽은 그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온도도 냄새도 공기도 숨 쉬는 것조차 어색할 정도로 나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됐다. 누군가 천천히 아주 조용히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 때문에. 다음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준성이가 말했다. 할머니, 오늘 집에서 이상한 소리 들렸어. 무슨 소리? 준성이 얼굴이 어두워졌다. 누가 오래된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삐하고. 그리고 어떤 여자가 노래 부르는 것도 들렸어.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노래. 엄마의 민요였다. 혹시 이렇게 들렸니? 나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려고 애쓰며 두 소절을 읊었다. 아리따운 그 아기. 종달새야 날아온다. 준성이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아? 딱 그 노래였어. 근데 할머니, 진짜 울면서 부르는 소리 같았어.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 노래는 엄마가 나를 불러 찾던 노래였고, 엄마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흥얼거렸던 노래였다. 밤이 되자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수화기 화면이 켜지기 전부터 소리가 새어나왔다. 영순아. 그 목소리. 죽은 엄마였다.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울음을 참으며 물었다. 준성이 지켜라. 누가? 무엇에서? 그 집안 돌아왔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내 남편 알고 있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남편이. 그리고 통화는 끊겼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저절로 끼익 열렸다. 나는 준성이를 감싸 안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사람 같기도 하고 아이 같기도 한 검은 형체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팔과 다리는 부러진 것처럼 불규칙하게 꺾여 있었고
하지만 걸음은 툭툭 사람처럼 정확했다. 그러더니 그 형체가 말했다. 준성아, 그건 분명 내 남편의 목소리였다. 나는 준성이를 본능적으로 뒤로 밀쳤다. 저리 가. 오지 마. 그러나 검은 형체는 멈추지 않았다. 남편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며 또박또박 말했다. 영순아, 오랜만이야. 그 순간 집 앞모든 불이 꺼졌다. 타다다닥. 전기회로가 터지는 듯한 소리. 형체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온 집안이 진동하는 것처럼 울렸다. 나는 준성이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도망쳐. 뒤돌아보지 마. 우리는 복도를 달렸다. 그러나 형체는 벽을 타고 따라오고 있었다. 바닥이 아니라 벽과 천장을 기어다니며. 내놔. 준성이 내놔. 나는 현관문을 열어 밖으로 뛰쳐나왔다. 새벽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차가웠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준성이는 내 것이야. 그 순간 갑자기 내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영순아, 산 아래 폐가로 가라. 거기가 시작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산 아래 폐가. 엄마가 생전에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곳.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고 그곳에서만 끊을 수 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다. 그래, 가보자. 엄마가 남긴 말의 의미를 직접 확인해야 해. 나는 준성이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 폐가로 간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한 형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 오면 알게 될 거야. 손전등을 든 내 손은 이미 땀에 젖어 있었다. 산 아래 폐가는 28년 전 엄마가 죽기 직전까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 엄마는 나에게 직접 말하고 있었다. 늦기 전에 폐가로 가라. 거기서 끊을 수 있다.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울렸다. 폐가의 문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저절로 끼익 하고 열렸다. 나는 한 발짝 들어섰다. 먼지 냄새, 곰팡이 냄새,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아이 울음 같은 것이 들렸다. 할머니. 누군가 내 뒤에서 속삭였다. 나는 놀라 뒤돌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였다. 탁자 위에서 딱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옛날 브라운관 TV에 쓰던 작은 구형 카세트 테이프였다. 나는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테이프 겉면에는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1991. 선택된 아이 첫 번째 기록. 순간 심장이 멎었다. 첫 번째. 나는 테이프를 떨리는 손으로 집었다. 그런데 방 한쪽 벽지 아래가 기괴하게 부풀어 있었다. 마치 안에서 뭔가 기어나올 듯 꿈틀거렸다. 뭐야 저게? 나는 천천히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갔다. 그러자 벽지가 조용히 찢어지기 시작했다. 슥, 슥. 그리고 벽 속에서 한 아이의 손이 천천히 튀어나왔다. 작고 창백하고 손가락이 3개뿐인 손. 나는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손은 벽 밖으로 완전히 나오더니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몸 전체를 끌어냈다. 그 아이는 눈동자가 없는 새하얀 눈을 가진 채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살려줘. 입모양만 움직였는데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렸다.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너 누구니? 난 우리 집에서 첫 번째로 선택된 아이야. 그 아이의 목소리는 계속 메아리치고 있었다. 내 엄마도 날 구하려다가 죽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엄마가 너를. 아이는 천천히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너희 집 가문은 선택된 아이를 반드시 내놔야 해. 그게 빚이야. 무슨 빚? 아이는 고개를 젖히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증조 할아버지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 존재와 거래했어. 거래? 대신 가문의 아이 한 명을 20년마다 바치겠다고. 그 순간 폐가 천장이 쿵 하고 크게 흔들렸다. 먼지가 쏟아졌다. 아이의 얼굴이 뒤틀리며 말했다. 그리고 이번엔 너희 손주 준성 차례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 뒤 폐가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이 갈라지고 창문이 스스로 닫히고 바람이 소용돌이처럼 몰아쳤다. 아이의 몸이 갑자기 굳어졌다. 도망쳐. 그 존재 오고 있어. 그 말을 끝내는 순간 천장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 순간 있는 힘껏 폐가 밖으로 도망쳤다. 뒤에서 아이가 소리쳤다. 빚을 끝내려면 준성이가 선택해야 해. 폐가에서 돌아온 나는 온몸이 떨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4시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누군가 내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순아. 나는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한구석에 남편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건 남편이 아니다. 내가 남편 흉내를 내는 거지. 그러자 그림자는 천천히 웃었다. 입이 균열처럼 길게 찢어지며 그래야 아이가 따라오니까.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우리 집안 아이들만 데려가는 건데? 그러자 그림자가 말했다. 내 남편이 다 알고 있었어. 남편이? 그래서 일지를 썼지. 하지만 너한텐 말 못했어. 너도 선택될까봐. 나는 서재로 뛰어가 남편의 수첩을 꺼냈다. 가문일지 끝부분을 다시 펼쳤다. 나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우리 가문이 만든 거래를 끊는 방법은 단 하나. 다음 차례 아이가 직접 그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면 거래는 끊기지만 실패하면 아이도 보호자도 모두 사라진다. 그 옆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릿한 글씨가 있었다. 영순아. 언젠가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준성이를 믿어줘. 그 애는 강하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러면 준성이가 그 존재를 직접 거부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런데 13살짜리 아이 보고 초자연적인 존재를 거부하라고? 그건 너무 잔인했다. 나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도연아, 넌 왜 이걸 혼자 감당했어? 그때 누군가 복도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를 냈다. 톡톡톡. 나는 서재 문을 천천히 밀고 나왔다. 복도 오른쪽 구석에서 어린아이 형태의 그림자가 벽을 긁고 있었다. 준성아.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눈동자가 없었다. 완전히 하였다. 할머니. 무서워. 나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 그림자가 준성이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나는 외쳤다. 꺼져. 그러자 그림자는 소리를 지르며 벽 속으로 사라졌다. 바닥엔 작은 쪽지가 남아 있었다. 산자를 속이는 건 쉽다. 하지만 오늘 밤 진짜 아이를 데려갈 것이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준성이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준성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준성이. 침대 위 준성이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할머니. 누가 제 목 잡았어요? 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그러자 준성이는 갑자기 내게 속삭였다. 할머니. 그 존재가 할머니도 필요하대요. 뭐? 그 존재가 그러던데.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둘을 데려가겠다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왜? 왜 이번에는 규칙을 깨는 건데? 그때 준성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사실
저도 그 존재가 보였어요. 뭐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존재가 집 밖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말하면 할머니가 무서워할까봐. 나는 숨을 삼켰다. 두 번째 반전이었다. 준성이는 이미 보는 아이였던 것이다. 준성이야. 그 존재를 거부할 수 있겠니? 준성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가 같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정말? 네. 그 순간 집 앞 모든 불이 툭 꺼졌다. 그리고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왔구나. 나는 준성의 손을 꽉 잡았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한 존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둘 다 따라와야지. 나는 준성이 손을 잡고 도망쳤다. 하지만 그 존재는 어둠을 타고 집 안 곳곳에서 나타났다. 주방, 거실, 복도, 방문 뒤편. 도망쳐도 절대 못 벗어난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외쳤다. 준성이, 너만 할 수 있어. 저 존재에게 내 의지를 말해. 그러자 준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따라가요. 그러나 존재는 비웃었다. 약해. 너는 너무 약해. 순간 준성이는 귀를 막았다. 할머니, 저 목소리 너무 커요. 그때 남편의 수첩 마지막 장이 번쩍 떠올랐다. 아이의 의지는 보호자가 증명해야 한다. 둘이 함께 거부하면 그 존재는 힘을 잃는다. 준성이, 할머니 손 꼭 잡아. 나는 존재에게 소리쳤다. 우린 절대 내 뒤를 따라가지 않아. 그러자 존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안 돼. 거래를 깨면 난 사라져.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존재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벽지가 뜯기고 창문이 흔들리고 바닥이 갈라졌다. 으아! 엄청난 비명과 함께 존재의 몸이 찢어지듯 사라져갔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엄마의 번호로 걸려오던 전화도 다시는 울리지 않았다. 그 존재도 사라졌다. 나는 준성이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괜찮아.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의 수첩이 스스로 펼쳐졌다. 그리고 새 글씨가 하나 적혀 있었다. 영순아, 거래는 끊겼지만 그 존재는 완전히 죽지 않았다. 20년 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땐 내가 아니라 준성이 차례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뭐? 그 순간 준성이가 내 뒤에서 말했다. 할머니, 왜 준성이야? 누가? 할머니 부르는데. 누가? 저기. 준성이가 가리킨 건 꺼진 TV 화면이었다. TV 화면 속 죽은 내 엄마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순아, 20년 뒤다. 화면이 꺼졌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끝난 게 아니었다. 그저 잠시 멈췄을 뿐이었다.